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확산 유세입니다. 인천 지역도 30일 기준으로 능동 감시자 대상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중국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외출에 나선 시민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좀 답답하기는 한데 무한폐렴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쓰고 나왔어요. 마스크랑 손 잘 씻는 거랑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버스 손잡이나 어떤 손잡이, 공공 손잡이는 장갑 끼려고요. 인천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20곳에 보호복과 마스크도 긴급 지원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능동감시자는 모두 28명입니다. 29일 기준 인천 지역 내 능동감시자와 자가격리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방문력 확인하고 체온 측정, 의심 환자 색출하고 접촉자에 대한 1:1 전담 인력 배치, 역학조사, 격리시설 이송 등 선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반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중국 후베이 지역 방문자와 중국 방문자 전수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잠복기를 고려해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의심 증상자는 즉시 교육청이나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개학한 학교에는 예방교육과 방역소독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졸업식이나 대규모 연수 등의 행사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기침 예절 지키기와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역당국은 여객선 입국자에 대해 배 안에서 검역을 실시해 통과한 사람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중국간 여객선이 오가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오후에 중국 단동행 카페리가 출항하지만 터미널은 썰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알리는 전광판과 팻말이 곳곳에 설치돼 긴장감이 감돕니다. 중국발 카페리 입항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 터미널에서 하던 검역을 선상 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안전하신 분들만, 검역이 완료되신 분들만 하선하지 않고 입국자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동선도 그렇고 접촉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터미널에서 안 하고 대지적으로 완전히 끝난 후에 환자가 발생해서 그쪽에서 이송을 시킬 거고요. 현장 점검에 나선 박남춘 인천시장. 중국에서 출항한 선박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 승선 검역을 당부했습니다. 이게 저것도 붉은색 나오고 다 나오고. 이거는 어떤 일정 온도만 되면 빨간색으로 나와서 알람이 울리게 해놨고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인천시는 필요한 인적, 물적 행정력을 총동원해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선 개인 마스크 착용 등 국민행동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지역 경제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고 인천시가 추진하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차이나타운 일대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려는 상점 관계자들만 눈에 띌 뿐 거리 곳곳이 썰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이곳은 평소 점심때면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상인들은 설 연휴 이후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손님만
없어. 사람도 없어.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내국인들이 아예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간간히 보이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잠시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상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연휴 때 여기 막 줄 서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뭐 며칠 반 밑으로 뚝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한 달만 가면 다 문 닫아야 돼. 인천시가 추진하던 관광객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천시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입시키기 위해 기업 포상 관광이나 초중학교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유치 활동을 전면 보류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인천 방문이 예정돼 있던 단체 관광 5건을 취소 또는 연기했는데 당초 방문객 규모는 만여 명에 달합니다. 관광기에 있었던 1월 31일 날 수학여행단입니다. 2월 3월에 있는 실공들을 다녀서 일단 이제 취소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6월 7월에 있는 단체들은 일단 최이 보고서는 일부 자치구들은 각종 행사와 축제까지 취소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가 커질까 우려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일 겁니다. 네, 그런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정 선별진료소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선별진료소 역할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마련돼 있는지 김진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손소독 최근에 중국 다녀온 적 있으세요? 마스크 한 개 착용해 주세요. 내원객을 대상으로 병원 입구에서부터 중국 여행 유무를 묻는 질문과 함께 열 감지기를 통한 체온 검사가 진행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의심 환자부터 격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체온이 37.5도 초과일 경우는 병원 외부에 있는 선별진료소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서울 한 자치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 방문 이력이 있거나 발열, 폐렴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안에 들어오기 전 대기 후 전화를 달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균 전파가 빠른 만큼 대다수 자치구가 한기가 되는 외부에 선별진료 대기실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대기하다 전화 연락을 통해 1인 개별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온 측정, 임상 증상 확인 등 역학조사를 거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될 경우는 선별진료소 음압병실로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혈액이나 가래, 소변 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확진 검사 이후 음성, 양성 판정 여부에 따라 격리 또는 퇴원 등이 결정됩니다. 29일 오후 기준 서울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모두 51곳으로 25개 모든 자치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26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된다면 아무 병원을 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보건소 혹은 지역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죠. 그런데 정작 외국인이 드나드는 길목엔 선별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네, 바로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얘긴데요. 종합병원은 물론 증상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보건소조차 없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의 마음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형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 수칙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로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있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불리는 영종도 상황은 어떨까? 최근 중구청 제2청사 개청에 맞춰 중구보건소 간판도 걸었는데 옆에 국제도시 보건과란 문구가 들어옵니다. 중구보건소 3개 과 중 하나만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업무는 이곳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검사실도 없고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도 없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나올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 환자를 치료할 곳이 없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영종도에 종합병원 개설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불안한데 허브공항이 있는 곳에서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바다를 건너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적었습니다. 여기 지소가 있는데 보건소가 있으면은 그래도 연락이도 하고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종합병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송도엔 연세대 세브란스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의료복합타운 공모가 진행 중인 청라는 4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경제자구역 중 유일하게 영종만 안개 속인 상황.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까지 영종 지역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용역을 거쳐 연말에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각종 비상 상황에 당분간 무방비 노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격리나 감시 대상자가 되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요증상자와 의사 환자 등 환자를 구분하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인데요. 김성원 기자가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유증상자와 의심 환자 등 다양한 형태로 환자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면서 정확한 의미를 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지침에 따른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환자를 분류하는 단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로 의심 환자 혹은 의사 환자가 있습니다. 체온이 37도가 넘고 호흡기 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 중에서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사람으로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 조치됩니다. 다음은 유증상자가 있습니다. 의심 혹은 의사 환자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폐렴이 확인된 환자입니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감염됐을 이력이 있으면서 폐렴이 나타난 환자들로 바로 격리 조치하고 상황에 따라선 자가 격리가 되지만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입니다. 확진자는 시료 등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뜻합니다. 다음은 환자 당사자는 아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로 보건당국의 감시 대상자들입니다. 능동과 수동으로 분류되는데 이 능동 감시 대상자는 확진자 가족이나 연인 등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자가나 병원에 격리되고 긴급 생계비나 유급 휴가가 지원됩니다. 이 수동 감시 대상자는 확진자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밀접한 접촉은 없었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혼선이 많은 것이 감염 경로와 예방법인데요. 눈으로 감염되는 것인지 마스크는 어떤 것이 좋은지 궁금한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감염 경로와 예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외출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면서 길을 걷다 감염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는 공기가 아닌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눈에 침방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비비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눈을 통해서 전염된 건 결국 우리의 비말이 눈의 점막에 닿아서 감염이 될 수 있냐 이런 거라서 그거는 비말 감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근 바이러스 잠복기 때도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29일 무증상의 경우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손을 씻을 때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은 뒤 말리는 과정까지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손을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기가 묻은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잔류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증식을 잘할 수가 있어요. 손 씻기가 여의치 않을 때는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알코올 함유량을 살펴야 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게 소독 효과가 좋아요. 병원에서는 보통 70% 이상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세정제를 사용하니까 되도록이면은 뭐 일상에서는 한 60%, 50% 이상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손 세정제와 함께 마스크도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잇따릅니다. 마스크에서 KFD 숫자는 입자 차단 성능을 의미합니다. KF94의 경우 0.4 마이크로미터 미세 입자 94% 이상을 막고 KF99는 99%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마스크를 뜻합니다. 물론 높은 수치를 가진 마스크일수록 비말 차단 효과가 높긴 하지만 반면 숨쉬기가 어렵거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보건당국에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F80 정도 이상이면은 그래도 많이 걸러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항산화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이동하시면은 많이 이게 필터링이 될 것 같아요. 예방 수칙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중국을 방문하고 관련 증상이 있는 시민은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인천공항 노조는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됐지만 소독제가 비치되지 않고 보호장구도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소 노동자들과 카트 노동자들은 기존 업무를 하지 못한 채 알코올 소독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와 방역 인력을 확대하고 직원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같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천 지역 대학들의 졸업식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재능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11일 예정됐던 제48회 2019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인여대는 2월 7일 예정된 졸업식을 27일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학의 큰 행사 등을 연기 혹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참 무섭습니다. 지난 1월 27일 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이 됐죠. 네네. 인천시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네. 지난해 12월 발생한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중국 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1월 28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인천시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시는 설 연휴 전부터 운영하던 비상방역 대책반을 현재 7개 반 24명으로 구성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했으며 또 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구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10개 보건소와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28개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보호 장비 등을 긴급 지원했고요. 또 기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부족할 시에는 관내 의학병상 보유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3일 인천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그 중국인 여행객이었던 것 같은데 공항 검역소에서 발열 등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 네. 병원으로 이송 격리가 됐죠. 네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열 과정 중에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중국인 환자를 조사 대상 유증승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으로 긴급 이송했고요.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1월 23일 국내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확진자가 공항 검역소의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어 인천 지역 내 노출은 없었던 상태이고요. 현재 확진 환자는 폐렴 소견이 있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1월 30일 기준 역학조사 결과 인천 내 확진 환자와 접촉자는 항공기 동승 승객과 또 공항 관계자 등 24명이 있는데요. 관할 보건소에서 능동 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발병 등 특이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공항이 가까이 있다 보니 검역 체계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불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역에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네네. 인천시는 지난 29일 인천시장 주재로 경찰청, 국립인천검역소, 또 인천공항공사 등 6개 유관기관이 모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 카메라를 통한 발열 검사와 또 건강 상태 질문을 확인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해서 유상 환자 분류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고요. 또 감염병의 잠복기로 인한 검역의 한계를 인지하고 내 외국인의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과 공유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의심 환자 구분이 가능하도록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국 여행력이 있는 외국인의 소재 파악 등은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복기 있어서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 의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고 있습니까? 네네. 인천시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확진 환자 접촉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또 밀접 및 일상 접촉자를 대상으로 증상 모니터링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능동감시 대상자는 1:1 전담 보건 인력을 배치 관리하고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배부했고요. 또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전화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서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반이 즉각 출동하여 조사 후 격리시설로 이송하고 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중국을 다녀온 후 신고에 의한 의사 환자와 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유증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입원해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신이나 그 가족이 중국에 다녀온 다음에 네. 발열이라든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증상인 37.5도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이런 의심이 나타나면 택시나 구급차 등을 타고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에는 확진 시에 접촉자에 의한 전염성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더라도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신고하시면 감염병의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잠복기와 확산 시기에 있어 감염증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지켜주시고요. 또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는 꼼꼼한 방역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관과 민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8월 수인선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인데요. 수인선 개통에 맞춰 분당선과 직접 연결해 왕십리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네, 다만 수인선과 4호선 직결 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좌초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수원을 가려면 최소 한 번은 갈아타야 합니다. 용인, 기흥이나 성남, 분당은 최소 2번씩 환승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이런 문제가 이르면 오는 8월 해소됩니다. 현재 수인선은 인천에서 오이도까지 2단계 구간이 완성돼 운행 중입니다. 4호선과 분당선도 운행 중이어서 한양대에서 수원까지만 연결하면 직결 노선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급행 기준으로 인천에서 수원까지 53분, 왕십리까지 129분에 갈 수 있습니다. 급행 6회를 포함해 하루에 총 88회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용역을 진행한 인천시는 이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과 수도권 남부 시민들이 그동안 갈아타는 그런 불편 없이 서울 강남과 왕십리까지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수인선과 분당선 직결 사업은 큰 문제 없이 성사될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가 없고 열차도 한 편성당 6량이 운행하는 동일 방식이라 시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인선과 4호선 직결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4호선은 한 편성당 10량이 운행하는데 수인선 일부 구간은 최대 8량까지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 0.28에 불과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인천역을 약 40m를 확폭을 해야 되고 승강장을 개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977억 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은 BC값이 0.28에 불과해서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직결 운행에 투입하는 급행 열차는 오전과 오후 각각 3회씩 운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죽전까지는 안산과 수원, 기흥 등 20개 역에 정차하고 이후 왕십리까지는 각 역에 정차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에 시작된 공동모금의 나눔 캠페인이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훌쩍 넘겨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역사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100도를 채우고도 모자랄 만큼 교훈의 온정의 손길이 넘쳤습니다. 지난 15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도를 달성한 데 이어 현재 사랑의 온도는 110도, 총 모금액은 84억 6,600만 원으로 역대 캠페인 중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목표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부 불신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천 시민들의 이웃사랑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20억 원을 쾌척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통큰 기부가 이어졌고 인천공항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이런 연말의 나눔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 또 지역민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천시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인 기부 건수가 3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4천여 건 증가하며 소액 기부를 한 시민들이 증가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정명환 인천 공동모금회장은 힘든 가운데서도 도움을 준 기부자와 인천 시민들께 감사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모아진 동전서부터 크고 작은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인천 시민의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 아주 깊이 감사하고 이 뜨거운 열정이 더욱 승화 발전해서 인천이 살기 좋은 인천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천 공동모금회는 다양한 배분 사업으로 올 한해 어려운 이웃들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검단 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 사업에서 민간 특례로 변경해 추진해
특히 시비가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강유역환경청도 부동의 의견을 내자 인천시는 결국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특혜 시비에 대해선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논란은 인천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을 수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2월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분류했던 인천시가 돌연 민간 특례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공원 부지 좌측과 우측 상단에 1677세대의 공동주택을 넣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강유 환경청도 협의 의견을 낼 때 이거는 한남정의 훼손과 숲의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냈거든요. 인천시는 논란이 커지자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이 재차 아파트 건설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자 민간 특례를 접은 겁니다.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존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 환경청의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 및 여러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특혜 시비에 대해선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례 사업 추진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 다양한 이슈 등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서 여러 의혹들을 명확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인천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한강청의 부동의 의견에도 인천시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 측에 부하 내동하는 공직자를 감사하고 공직 쇄신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인천시는 특혜 시비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개 검증을 촉구하고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일몰제 시효가 5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칫 공원 조성 계획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공개 검증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돌연 민간특례로 변경된 사유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앞서 인천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체 감사를 예고했지만 집행부의 일부 해명은 불신을 키웠습니다. 시장이 발표하기 이전부터 민간 제안을 받아 추진했었다며 공공기관과 제안자 간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보다 민간 업자와 신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일몰제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자연스레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데 남은 5개월 동안 공원위원회 심의와 공람 공고,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민간 특례로 취하는 연희 공원의 경우 한강유역 환경청이 부동의안 가운데 인천시와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점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민간 특례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개 검증, 토론회를 요청을 합니다. 민간 특례 검토하고 있는 것 전체 다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관련 전문가들,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46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3곳은 민간 특례로, 43곳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그대로 두면 모두 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곳이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인천대와 인천시 간 대학발전기금과 학교 부지 등에 대한 재산보완 협약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당초 계획한 송도 부지를 줄이는 데 양측이 합의하자 교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인천대 이사회는 인천시와의 재산보완 협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항은 송도 11공군의 인천대 R&D 부지 10만 평을 3만 평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인천대 교수회가 현재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2시간, 3시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 학생들은 밤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가지고 스티로폼을 깔고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연구실이 없어서 창고에 연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의 현실입니다. 학내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학평의회에서 보완 협약안이 부결됐는데도 임기 6개월 남은 조동성 총장이 본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국립대 법인 인천대의 공교육 발전을 외면하는 인천시의 행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도 11공구에 뒤늦게 뛰어든 셀치론에게는 개발 계획까지 변경하며 100만 평을 제공하면서 인천대학교에는 땅이 없다며 훨씬 오래전에 약속한 10만 평도 3만 평으로 축소하고 있다.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연세대학교에는 수익형 부지와 교육형 부지를 헐값으로 제공하면서 반면 학교 측은 그동안 충분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와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3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가 100억 원을 들여 가자동에 어린이 도서관을 새로 짓습니다. 서구 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건립하는 건데요. 올해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가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되는 곳은 서구도서관 주차장 부지입니다. 도서관은 연면적 4,470제곱미터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1층에는 아동발달 놀이실과 북카페가, 2층에는 아동도서 자료실과 통합자료실, 3층에는 아동 전문 프로그램실이 조성됩니다. 서구에서 6번째로 건립되는 도서관으로 아동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서구 도서관이 청소년과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 공간과 아이들의 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공간들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서구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교육청과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구도서관과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서구는 도서관을 건립한 뒤 인천시 교육청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은 오는 12월 준공돼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도서관 인근 공원과도 연계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3년 전 잿더미로 변한 소래포구 어시장이 8월쯤 새 단장합니다. 앞서 6월엔 새우 모양의 전망대도 준공하는데요. 돌아오는 추석 명절엔 관광 명소로 부각할지 주목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이 화마에 휩싸인 건 지난 2017년 3월입니다. 244개의 좌판과 20개 점포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상인들은 희망을 담아 올 여름을 기다립니다. 재도약을 위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8월쯤 준공하기 때문입니다. 어시장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옥상 전망대 등 휴게 공간이 마련됩니다. 앞서 6월엔 새우 모양의 전망대도 들어섭니다. 소래포구 오부두 주변에 20m 높이의 전망대를 짓고 그 옆에 해변 카페를 조성합니다. 방문객이 거닐 수 있는 산책로와 842제곱미터 규모의 친수 공간도 조성합니다. 올가을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는 귀성객들의 휴식처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2020년 8월경이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옆에 해안선에 새우타워와 함께 수도권 명소로 자리 잡을 걸로 확신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 되면 관광 명소로서의 확실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남도구는 사업이 완성되면 소래포구 어시장은 연간 600만 명이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서구 지역 카페 서로 이음이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구매를 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선보였는데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행한 서구 지역화폐 서로 이음입니다. 10%란 파격 캐시백 혜택을 제시하며 인천의 지역화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로 이음 가입자 수는 29만 6천여 명. 14세 이상 서구 주민의 65%가 서로 이음을 사용한 셈입니다. 발행 규모는 4천억 원을 넘어섰고 국시비를 포함해 캐시백 29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근 서로 이음 시즌2의 시작을 알린 서구. 이재현 서구청장은 캐시백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캐시백만 의존하는 지역화폐, 그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함께 플랫폼 속에서 서로 조우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 이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즌2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즌을 맞아 새로운 카드 디자인도 공개했습니다. 기존 서동이 마스코트에 이어 점과 선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서로 이음의 상징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존 시즌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소상공인이 주체가 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입니다.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겐 점주가 결제 금액의 3%에서 최대 7%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구는 100억 원 한도 내에서 2% 추가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로 이음 앱을 통해 배달 음식 주문과 결제도 가능합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겐 혜택 플러스 가맹점과 같은 단계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존 배달앱에 내야 하는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좋습니다. 서구민의 전용 배달 앱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3% 할인으로 모든 비용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서구에서 생산되는 제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리 서구몰과 서구에서 제조되는 식품 구매 창구인 얌얌 서구몰, 또 서로 도움은 지역사회 기부 기능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구 소식 창구도 신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역화폐의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 효과가 있지만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굉장히 상당히 있음을, 지역 공동체가 또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역을 보이고, 두 번째 시즌을 맞아 더욱 업그레이드된 서로 이음. 캐시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지역화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인천 앱들 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9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국가나 지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 행사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총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